안녕하세요. 어,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할 임태순 선교사입니다. 앞으로 8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학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GMP 개척선교회라는 단체 소속이고요. GMP는 이제 한국에서 시작된 단체입니다. 1996년부터 2013년까지 태국에서 사역했고요. 특히 태국에 있는 약 한 500만, 600만 말레이계 무슬림들 가운데서 교회 개척 사역을 했습니다. 태국은 뭐 열린 국가이긴 하지만은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무슬림들은 상당히 그 어려운 미전도종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분들 가운데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다가 2013년에 저희 단체 대표로 또 부심 받아서 국내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대표 사역을 4년 반 정도 했고요. 2018년 7월부터 GLF라고 글로벌 리더십 포커스, 현장 선교사들의 리더십 개발과 또 선교학 교육을 목표로 하는 그런 단체에 이제 소속해서 지금 한 2년 가까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사역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정리를 하고, 선교사들의 재교육 파트에서 사역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드웨스턴하고는 2011년부터 제가 선교지 있을 때부터 강의를 했고요. 횟수로 치면 한 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배경에서 이 선교에 대한 또는 신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헌신한 분들이라서 그런지 저는 공부하면서 굉장히 즐겼던 것 같습니다. 아주 귀한 분들하고 만남이었고요. 또 이 선교학적인 토론도 뭐 저도 많이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8주인데요. 7주 동안은 매주 3가지 정도 여러분 과제를 하셔야 됩니다. 독서 보고서, 토론방 참여, 그리고 퀴즈. 그래서 뭐 아마 사역을 하시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생업도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쉽지 않을, 좀 무거운 과제가 무거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들이 함께 읽고 토론하는 내용이 선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제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겠어요. 독서 보고서는 이제 저희 그 주 교재 내용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딱 구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선교 신학의 도전, 크레이그 오트 교수님이 쓰신 겁니다. 이분은 트리니티 선교학 교수고요. 제가 이해하는 이 선교학에 대한 그 개론을 전체 큰 그 선교학 그림을 그리는 책을 쓰신 분 중에는 이 오트 교수님 쓴 이 책이 가장 뭐라고 할까요? 현재 선교학에서 쟁점이 되는 내용을 잘 다루면서도 복음주의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선교학 책들이 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어떤 부분은 저희가 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또 굉장히 그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 책들 중에 오트 교수님이 쓴 이 책은 특별히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 선교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균형 잡힌, 그러면서도 현대 선교학의 쟁점들을 이렇게 배제하지 않는 그런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매주 해당되는 그 챕터를 읽고 거기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 내용을 다 요약하는 거는 별로 뭐 저는 원하지 않고요. 요약보다는 제가 질문을 드려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이 내용의 이해를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교재 내용을 뭐 요약하고 정리해서 제시하는 거는 저한테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읽고 여러분이 느낀 것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그걸 돕기 위해 제가 각 그 주마다 그 해당되는 리딩에 대한 질문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이제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 2페이지를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제시를 하는 그 토론방 그 주제를 함께 토론하시면 되는 건데요. 각 그 주마다 제가 읽을 거리를 거기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읽을 거리를 읽으시고 토론방 질문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요건 조금 이제 그 설명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주초에 여러분이 그 과제를 읽고 그 토론방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기 이제 토론방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목요일까지 올려주셔야 됩니다. 목요일 자정 전까지 올려주시면 이제 그 학생들이 올려준 그 내용을 다른 분이 또 읽고 이제 그 다른 사람에 대한 반응을 2개 정도, 리플라이를 2개 정도 하셔야 돼요. 그건 토요일 날 자정 전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요일까지는 본인의 이제 그 토론에 대한 의견을 올려주시면 되고, 목요일 토요일 사이에는 다른 사람이 낸 것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그게 이제 그 토론방 과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토요일 날 아마 자정쯤에 열릴 텐데,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날 자정까지 24시간이죠. 그동안 제가 이제 퀴즈를 매주 5문제 정도로 올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단답식인데요. 그 여러분이 그 주교재 내용하고 토론방에서 읽었던 그 내용들을 제대로 읽으셨는지를 점검하는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교재 내용에 안에 있는 그 내용이니까요. 그걸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서보고서, 토론방 참여, 그 다음에 퀴즈. 이 3가지가 매주 돌아가고요. 그 외에 이제 3개의 과제가 더 있죠. 하나는 그걸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온라인 커넥트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학교 컨퍼런스 행사를 참여했든지 아니면 뭐 사역 현장에서 멘토링을 받든지 그 내용을 보고서로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실라버스에 있는 내용 보시고 그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종강일 전까지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그 과제 5%인데요. 그 과제가 이제 맞춰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라이브 토론이죠. 저는 이번 학기 중에 이제 한 번 하겠습니다. 한 번.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날짜를 정해서 맨 마지막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마지막 주가 아마도 6월 21일 주간일 것 같은데요. 그 주간 21일 주간이야? 7주차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7주차. 그러니까 6월 20일 주간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마지막 주간에 날짜를 정해서 저희가 지금 인원이 많기 때문에 3그룹 정도로 나눠서
라이브 토론을 좀 하겠고요. 토론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턴페이퍼 내용을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턴페이퍼는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하냐면은 연구 질문, 그 턴페이퍼를 내가 왜 연구하게 됐는가 하는 연구 질문을 쓰시고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하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문헌 연구라고 하는데 보통 논문에서는 그 주제에 대해서 앞에 어떤 학자들이 논의한 거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의 의견을 쓰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5분 이내로 나는 이런 연구 주제를 가지고 이번 학기에 턴페이퍼를 썼고 이 주제에 대해서 기존의 학자들이 얘기했던 건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쓰시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주제가 저도 선교 현장에 있을 때 굉장히 씨름했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선교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내가 가졌다고 해요. 선교를 해보니까 전에는 예수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러면 교회에 가입시켜서 그 교회가 성장하게 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고 내가 선교지에 왔는데 선교를 하다 보니까 과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일원이 되게 하는 것 자체가 성경이 얘기하는 선교의 진짜 원래 모습인가? 이런 질문을 제가 가졌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그런 질문을 가졌기도 했었고요. 그러면 그 질문을 이제 연구 질문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예를 들면은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안 바뀌더라. 생각도 안 바뀌고 교회는 멤버로 들어왔는데 영접도 한다고 그러고 들어왔는데 실제로 그 사람 삶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게 맞나? 이게 내가 생각했던 선교가 맞나?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 그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인 참여라든지 사회적인 기여라든지 자기 삶에서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난 선교에 대해서 좀 굉장히 의문을 가졌다. 이런 설명을 하면 이제 선교학자들을 보면은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토론들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되고 있고요. 그것들을 연구해서 이분은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고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걸 정리하시면 우리 주교제 이 안에도 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적고 그런 내용을 쭉 검토하면서 읽어보니까 나는 내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게 선교인 것 같다. 예를 들면 존 스타트 제가 선교제 갈 때는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 지상명령을 가지고 선교제 갔는데 세례를 주는 침례를 주는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했는데 존 스타트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말하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거지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하시고 싶었던 그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선교구나. 예를 들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하면 제 생각을 거기 적는 거예요. 짧게. 결국 이제 마지막에 결론에서는 전체 토론을 이제 요약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5분 정도 여러분 턴페이퍼를 5분 이내로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할 때 만약 15명이다 그러면 5분만 해도 1시간이 넘잖아요. 제가 인원이 많아가지고 쉽지 않은데요. 어쨌든 그런 형태로 토론방을 마지막 라이브 토론을 하겠고요. 턴페이퍼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좀 가볍게 했어요. 그래서 5페이지 내지 7페이지. 참고 문헌도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양이 많지는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기본적인 틀을 따라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시면 되겠고 가능하면 MS 워드로 하시면 좋겠고요. 폰트는 10, 줄 간격은 1.5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그 턴페이퍼는 간단한 그런 그 과제니까 베끼거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신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내용이 충실하지 못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생각을 그 논문이라고 하는 틀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절은 절대로. 그리고 여러분 베끼면 제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검사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부족해도 그냥 여러분 생각을 또 인용을 할 때는 인용한 것에 대해서 각주를 다시면 되겠습니다. 배점은 학점의 배점은 실라버스 제가 말씀드렸지만 독서 보고서가 3점씩 7번이에요. 실주까지 21점. 토론방도 똑같이 7번 21점. 그다음에 퀴즈가 한 번에 5문제씩 7조 35점. 그럼 이제 라이브 토론이나 온라인 커넥트 해가지고 그게 12개가 5점 5점에 10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턴페이퍼가 13점입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각 100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얘들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오늘 이 동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독서 보고서 과제는 이 책의 3장입니다. 선교의 정당성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요. 특별히 이제는 그 타종교, 저는 이제 이슬람 속에서 일했는데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이 물어보죠. 네가 뭔데? 왜 우리 지금 이슬람 믿고 살고 있는데 만족하는데 왜 와서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정당성이 뭔가? 그거에 대해 다룬 질문인데 오늘날 선교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예전에 서구의 우월한 문명, 이것이 그 모든 인류에게 복지가 되고 행복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전하러 왔다. 니네 문화 안에 있는, 니네 사회 안에 있는 부조리와 이것들을 이 복음을 니들이 받아들일 때 해결할 수 있다.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니들이 믿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런 그 논리를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타종교의 특별히 질문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 선교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5월 9일 토요일 자정 전까지 독서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페이지를 넘기지 않는 형태로 해서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보고서를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 보고서 작성을 방향을 좀 정해준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2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캔버스에 들어가 보시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 현대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제기되는 도전들이 무엇이 있는가. 굉장히 다양한 도전들이 있어요. 그 도전들 중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또는 그것을 직면하기 어려운 도전이 무엇인지 여러분 입장에서 그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선교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인데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거 선교인데 그 안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소위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선교로서 미시오 데이의 의미를 좀 설명을 하고 여러분이 이해하는 그 의미를 설명하고
이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관점이 이 선교의 정당성을 설명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걸 좀 여러분들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선교사가 내가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기독교를 퍼뜨려야 되기 때문에 선교한다 이런 설명보다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시는 거기에 이제 제가 또는 교회가 동참한다 이런 이제 관점이 이제 지배적이거든요. 그래서 소위 미시오데이 선교의 토대로서의 하나님의 선교 그 내용이 무엇이고 이것이 선교의 정당성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그런 면을 좀 여러분이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토론방은요. 토론방은 토요일날 이제 자정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주일날 자정에 열 수 있을 텐데 5월 4일날 보실 수 있을 텐데 거기 보면은 윌리엄 캐리의 논문 윌리엄 캐리 그 현대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근대선교의 아버지라고 하죠. 그 윌리엄 캐리의 논문을 그 업로드 해놨어요. 논문 전체는 아닙니다. 그 번역된 걸 제가 못 찾아서 윌리엄 캐리 논문을 요약한 건데 뭐 거의 그 내용을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고 그 내용 제목이 이교도 개종을 위한 방법들을 사용해야 하는 그리스도 교도들의 의무 탐구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요약문인데요. 거기 두 가지 질문을 제가 올렸거든요. 하나는 윌리엄 캐리는 지상명령이 여전히 유효하며 순종해야 할 명령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18세기 말에 윌리엄 캐리가 이 논문을 쓴 게 1792년이었거든요. 18세기 말에 당시 유럽에 있는 개신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주신 지상명령은 그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고 제자들 당대에 다 완수를 했기 때문에 이 지상명령은 이제 종료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윌리엄 캐리가 반박을 하기 한 이제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지상명령은 제자들이 다 완수했기 때문에 종료된 명령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명령이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설명을 들어요. 우리도 이 명령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그 안에서 그 이유로 설명한 것이 무엇인지 이걸 이제 간단히 요약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지상명령이 유효하다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합당한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제 논문 뒷부분에 보면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사용돼야 할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제시한 것들이 무엇이고 그것이 이제 이후에 그 근대선교 운동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그 윌리엄 캐리가 얘기했던 이 합당한 방법에 대해서 그 비판적인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랄프 윈터는 윌리엄 캐리가 제시한 방법을 소달리티, 그러니까 교회 밖의 선교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소달리티라고 설명을 했고 또 교회 안에서 이제 그 선교가 진행되는 것을 모달리티. 두 개의 구조가 소위 주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함께 가야 된다. 그 부분 중에 이제 그 윌리엄 캐리는 소달리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구교, 로만 캐톨릭에서는 이 두 개 구조가 같이 갔어요. 초기부터. 그래서 이 그러니까 프리스트, 사제가 있고 또 브라더 아니면 그 소위 수녀, 시스터, 이 선교단체 또는
수도원 운동. 이게 두 개가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교구와 이 수도원이 이제 분리되어 있지만 함께 선교를 이끌어가는 구조로 가져갔는데, 개신교에서는 이 수도원 운동을 이제 폐지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선교 운동의 결정적인 이제 결함이 됐는데, 윌리엄 캐리가 우리가 이런 방법을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원 운동은 아니지만 자발적인 해외 선교회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기도회도 하고 모금도 하고 선교사 관리도 하고 또 선교사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이 논문의 굉장히 중요한 기여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해서 교회 밖에 선교 조직들이 계속 생기면서 근대 선교 운동이 소위 말하는 위대한 선교의 세기, 19세기, 20세기를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 그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선교단체가 너무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다 해버렸다. 그래서 이 선교단체라는 것은 교회가 그 일을 못할 때 하나님 사용하시지만 이제 교회가 그 일을 한다면 선교단체의 역할이 이렇게 강조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강조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런 이제 그 논란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랄프 윈터가 다시 소달리티가 필요하다는 논문을 써서 이게 논쟁이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그 이후에 어떤 영향을 줬고 여러분의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회가 해야 되는가 아니면 선교단체가 해야 되는가? 그런 여러분의 의견을 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마감 시간은요, 학교가 소재한 이제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사고가 없기 바라고요. 또 혹시 질문이 있거나 하면 제 이메일로, 그 실라버스에 보면은 제가 이제 이메일을 올렸거든요. 제 개인 이메일. 그래서 이메일이 여기 없군요. 그래서 yimkor 한메일.net인데요. 제 이메일 주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주에 여러분들 꼭 본인 소개하는 거를 잊지 말고 올려주세요. 네, 여러분을 제가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학우들끼리도 우리가 비록 온라인이긴 하지만 서로를 좀 알고 함께 학우로서 최소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 정도 올려주시고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 이 정도 할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 이메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즐거운 8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